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권영민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다니엘 마이스큐엘 데이터베이스에서 OLTP와 올랩 DB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게 해주는 마이스큐엘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마이스큐엘 DB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히트웨이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 그리고 실시간 확장과 데이터 압축에 대한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히트웨이브 데모를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트웨이브 성능 테스트 결과와 고객 사례 순으로 설명을 진행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마이스큐엘은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이 트렌드를 살펴보면 오라클과 마이스큐엘이 1, 2위인 이 패턴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게 어떤 이 관심도가 오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애저 SQLDB나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레드시프트 등의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행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석 쿼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OCI에서 제공하는 파스 형태의 완전 관리형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MDS는 100% MySQL 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인 히트웨이브와 통합된 유일한 클라우드 기반의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히트웨이브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 그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2020년 Q2에 처음으로 어나운스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 주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늦게 MySQL DB를 이제 파스 형태의 MySQL DB를 제공해 주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Q4에는 이제 히트웨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OLTP와 올랩을 하나의 MySQL DB에서 수행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이제 출시했고, 그리고 작년 Q3에는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과 스케일아웃 매니지먼트 기능을 추가했고, 그리고 이제 올 3월에는 히트웨이브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기능을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히트웨이브 ML 기능 등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기능 이외에도 히트웨이브에 대해서는 이 작은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8월 이후의 업데이트 사항을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오토파일럿이나 스케일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 히트웨이브 머신러닝 기능, 리얼타임 확장, 데이터 압축 등 이런 주요한 피처 이외에도 예전에 히트웨이브에서 쿼리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되던 많은 제약 사항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리고 히트웨이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성능 병렬 인메모리 쿼리 성능 가속기인 히트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웨이브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OLTP와 올랩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OLTP DB는 그 많은 수의 사용자, 아주 짧은 시간 수행되는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많은 수의 사용자를 동시에 많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이에 반해 올랩 DB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일 작업의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의 OLTP와 올랩 데이터베이스가 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나 어떤 컨커런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OLT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로우 포맷으로 저장하고, 이제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케일업 확장, 즉 CPU를 누리거나 기계를 바꾸는, 이제 그리고 하나의 기계에서 처리할 수가 없을 때는 클러스터 환경으로 이제 DB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확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제 인덱스를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캐시 형태로 해서 IO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올랩 DB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로 컬럼 포맷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시스템 확장을 위해서는 스케일 아웃 확장, 즉 MPP 형태의 계속적으로 노드를 추가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확장해서 확장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병렬 처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IO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를 인메모리에 저장하기도 하는 형태로 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OLTP와 올랩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별도로 올랩 DB 따로 OLTP DB 따로 별도로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OLTP에서 트랜잭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올랩 DB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관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상에서 운용되는 OLTP와 올랩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OLTP와 올랩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겠죠. 이제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OLTP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병렬 처리나 파티셔닝,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인메모리 옵션 등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올랩 업무도 동시에 처리하게 할 수 있게 이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사데이터는 이에 더해서 스토리지 레이어를 MPP 형태로 구성해서 그 스토리지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단에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를 추가해서 올랩 쿼리 처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MySQL 히트웨이브가 이제 OLTP와 올랩 업무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리고 AWS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약 2배에서 1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올랩 처리도 일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LTP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MySQL이 대부분 OLTP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AWS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OLTP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랩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레드시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애저 시냅스 등이 이제 올랩 전용 데이터베이스로 각 클라우드 이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MySQL은 기본적으로 OLTP용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분석 쿼리를 수행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올랩 DB를 구성한 후 이제 MySQL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올랩 데이터베이스로 ETL을 통해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ETL 작업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동하고 변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ETL 로직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서 만들기도 어렵고, 그 ETL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ETL 작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에 있는 OLTP용 DB를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OLTP DB에 그 많은 부하가 가게 되죠. 그래서 OLTP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주기적으로 ETL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DB 입장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이제 하루 전 데이터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석이 불가하게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올랩 DB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기존 MySQL에 사용되던 SQL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올랩 DB에 관한 또 다른 스킬셋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DB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별도의 DB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도 발생하게 됩니다. 히트웨이브는 이런 ETL 작업을 없애고 MySQL DB에서 단일 MySQL DB에서 OLTP와 올랩 모든 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ETL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OLTP나 올랩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두 기존 MySQL DB에 접속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전혀 변경 없이 분석 쿼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MySQL 히트웨이브는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최적화된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높은 성능 및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대량의 병렬 서버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병렬 서버의 인메모리의 데이터를 분할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히트웨이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일반 서비스들, 저비용 AMD 쉐입이나 블락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VM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기능인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히트웨이브는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
자동화 확장성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히트웨이브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하나의 테이블을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딩한다고 했을 때, 먼저 테이블은 파티션 키 컬럼에 따라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각 노드의 데이터를 먼저 파티셔닝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10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는 테이블이 있을 때 히트웨이브 노드가 10개라면 각 노드당 100만 건의 데이터가 먼저 파티션되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노드 내에서 보면 각 CPU 코어에 맞게 데이터가 분할을 되고 청크 단위로 분할되고, 그리고 메모리에 로딩될 때 컬럼 형태로 변환되고, 그리고 벡터 처리에 최적화되도록 인코딩 압축되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각 그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노드의 메모리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쿼리를 수행하면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와 각 노드 내의 모든 CPU 코어가 병렬로 이제 분할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여 이제 쿼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은 뭐 테이블 스캔이나 조인 오퍼레이션이나 그룹 바이나 뭐 에그리게이션 등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부터 OCI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했기 때문에 분산 쿼리 알고리즘과 데이터 통신 알고리즘을 OCI 환경에 최적화되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트웨이브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사용자가 예를 들면 올랩 쿼리를 시작하면 MySQL DB에 접속해서 올랩 쿼리를 수행하면 MySQL DB에 있는 쿼리 옵티마이저가 사용자 쿼리를 분석한 후 이 쿼리가 히트웨이브에서 수행 가능하다라고 하면 히트웨이브로 쿼리를 푸시다운 해 줍니다. 그러면 히트웨이브에서 그 해당 쿼리를 병렬로 빠르게 수행한 후 그 결과를 MySQL로 리턴해 주고, 그 결과가 사용자에게 리턴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뭐 별도로 히트웨이브 환경으로 접속하거나 이런 거 없이 기존의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동일한 쿼리를 수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히트웨이브에서 쿼리가 빠르게 수행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이제 MySQL DB에서 접속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업데이트는 먼저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 변경 정보는 실시간으로 히트웨이브로 전송이 되어서 히트웨이브의 각 메모리에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수행한 쿼리는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ySQL 히트웨이브는 그 기존 MySQL DB와 100%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 MySQL에 사용되는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MySQL 기반으로 운영되던 OLTP, 뭐 이커머스나 소셜 업무나 핀테크 등과 같은 OLTP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석 툴, 즉 MySQL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석 툴들을 사용해서 전반적인 그 단일 MySQL 히트웨이브 환경으로 OLTP와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분께서는 예를 들면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관해서 이제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꽤 있죠, 사실은.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의 그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뭐 굉장히 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이유로 오라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그 MySQL 기반으로 OLTP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표준 MySQL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그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의 MySQL 히트웨이브 환경으로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된 환경에 사용자는 분석 쿼리를 수행해서 히트웨이브를 활용하여 분석 쿼리 그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OLTP 어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수행하고 분석 업무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MySQL 히트웨이브 환경에서 수행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한 구성도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웨이브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딩해 두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라는 것은 시스템이 뭐 리부트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메모리 장애가 복구되거나 시스템이 리스타트 되고 난 후에 항상 베이스 테이블에서 MySQL에 있는 베이스 테이블로부터 이제 재로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재로딩 작업은 베이스 테이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은 최초의 히트웨이브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로딩할 때 그 로딩된 데이터가 인메모리 포맷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해 두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리스타트가 되었을 때 재로딩이 필요할 때 MySQL DB에 있는 베이스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인메모리 포맷 그대로 형태로 재로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딩 작업은 그 각 노드별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개의 히드웨이브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면 10개의 노드의 병렬로 로딩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재로딩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을 사용하면 베이스 테이블 크기에 상관없이 그 메모리 형태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재로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에 의하면 10테라 정도를 복구하는데 7.5시간에서 약 5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재로딩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는 히트웨이브 환경에서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나 히트웨이브 환경의 데이터가 로딩될 때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모든 저장되는 환경에서는 항상 암호화되어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리고 MySQL과 히트웨이브 간의 데이터 전송이 일어날 때나 히트웨이브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가 전송이 일어날 때 그리고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항상 암호화가 되어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높은 보안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MySQL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기능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이제 클라우드 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라든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라든가 컨피그레이션 패러미터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운영될 때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쿼리가 수행될 때 I/O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CPU 사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쿼리 수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리얼타임 매트릭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파일럿 기능은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 이노딥이나 히드웨이브 그리고 쿼리 옵티마이저 등과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그 실시간 매트릭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 실시간 매트릭 정보로부터 사용자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 정보라든가 쿼리 수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해서 각 시스템 MySQL 히트웨이브를 사용하는 서비스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자동화 기능은 이 일반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평균적인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와 사용자가 수행하는 워크로드, SQL 이런 것에 기반해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을 보면 머신러닝 히트웨이브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셋업부터 데이터 로드, 쿼리 수행, 에러 장애 처리까지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의 영역에 대해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이 중에서 시스템 셋업과 데이터 로딩에서 제공해 주는 자동화 기능은 어드바이저 기능입니다. 즉 히트웨이브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제안을 해주는 기능이죠. 예를 들면 로딩할 때 패러렐 디그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해주면 사용자는 이제 그 제안된 결과를 보고 그대로 수행하든가 아니면 그 결과를 참조해서 좀 수정해서 수행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쿼리 익스큐션이나 페일리어 핸들링은 히트웨이브 내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오토파일럿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주요한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이제 제일 처음에 히트웨이브를 프로비저닝 할 때, 전체 이제 MySQL DB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몇 개의 히트웨이브 노드를 구성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용자들이 이제 테이블 개수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좀 이게 귀찮은 작업이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귀찮은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개수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실제 데이터가 로딩될 때 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로딩하게 되면 페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은 그 기존 MySQL DB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에 데이터가 로딩될 때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가를 예측해주고, 그 예측된 메모리 사용량을 기반으로 이제 클러스터 노드 수를 제한해 줍니다. 이 기능은 이제 OCI 콘솔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으로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예측된 메모리 사용량은 그 결과는 보면 96, 7, 8%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을 해줍니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이제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렐 로딩 기능은 데이터를 로딩할 때 그 테이블의 사이즈가 사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테이블별로 로딩 병렬도를 이제 제한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적의 로딩 속도를 제공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해 주는 기능인데, 사실은 이게 뭐 테이블별로 이 로딩을 어떤 병렬도를 바꿔서 하다 보면 테이블이 사실 몇 개가 되지 않으면 이 기능이 별로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떤 뭐 로딩이라는 작업이 테이블을 몇백 개를 하게 되면 그 몇백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별로 뭔가 다르게 어떤 뭐 병렬도를 다르게 설정하겠다고 하면 이 스크립트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그런 하다 보면 뭐 타이포도 생기고 에러도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딩 스크립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기도 하죠.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를 오토 패러렐 로딩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의 명령으로 쉽게 테이블별로 다양한 병렬도로 데이터를 로딩해 줍니다. 그리고 로딩한 시간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한 것과 큰 차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트웨이브 같은 이제 일종의 MPP 형태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처리하는 형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그 어떤 키 컬럼으로 데이터를 파티션 하는지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두 개의 테이블이 뭐 주문 번호라는 컬럼으로 이제 파티셔닝 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쿼리가 주문 번호 컬럼으로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발생하면 이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노드 하나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이제 같은 노드에 모두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드 간에 데이터 이동 없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 노드가 동시에 조인을 처리해서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티션은 주문 번호로 되어 있는데 쿼리는 고객 번호로 조인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고객이 어떤 노드 내에 있는 고객 번호가 여러 노드에 이제 흩어져 있게 되겠죠. 그러면 런타임 때 실제로 데이터가 노드 간에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쿼리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DBA나 이제 쿼리 투닝 하시는 분들은 큰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제 중요한 쿼리들을 이제 눈으로 분석해서 어떤 컬럼 기준으로 조인을 하는지, 뭐, 그리고 그룹 바이가 어떤 컬럼 기준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파티셔닝 키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작업은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기능은 이런 작업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히트웨이브에서 수행되었던 쿼리를 분석하여, 그리고 그 쿼리를 분석해서 어떤 식의 그 데이터 컬럼으로 분할할지를 예측해 주는 기능입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 어떤 뭐 조인이나 그룹 바이나 이런 쿼리가 수행될 때 발생하는 이런 조건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데이터 분할 컬럼을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컬럼으로 예측한 컬럼으로 데이터를 새롭게 분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다까지 같이 예측을 해줍니다. 테스트에 하면 TPCH 데이터의 경우에
예측한 성능 개선 정도가 약 26% 정도인데 이제 실제로 재파티셔닝을 하고 난 이후에 37% 정도가 이제 개선이 있었다. 이제 이런 테스트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쿼리 플랜 임프루브먼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제 쿼리를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플랜을 만드는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죠. 예를 들면 A, B, C 세 개 테이블이 있을 때 뭐 A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라든가 각 컬럼별 뭐 디스팅트 개수라든가 컬럼의 히스토그램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를 기준으로 플랜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이 스태틱한 이 정보들은 실제로 런타임 때 발생하는 정보와 많은 차이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오토 쿼리 플랜 임프루브먼트 기능은 이런 베이스 테이블에서 있는 일반적인 통계 정보뿐만 아니라 쿼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런타임 통계 정보까지 같이 결합하여 그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결합하여 이제 새롭게 플랜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좋은 플랜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쿼리 수행도 이제 점점 더 향상되게 되겠죠. 테스트에 의하면 뭐 TPC DS 24테라 정도 24테라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 성능이 약 40% 정도 이제 향상이 되었습니다. 즉 최초 수행했을 때에 비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쿼리 성능이 40%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 3월에 새롭게 추가된 리얼타임 확장 기능과 데이터 압축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히트웨이브는 현재 64개 노드까지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개수가 2개에서부터 64개까지 원하는 개수로 2개 혹은 뭐 3개, 4개, 뭐 63개 이렇게 원하는 개수로 시스템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확장하면 처리 성능도 거의 이제 리니어하게 뭐 1은 아니지만 약 거의 90% 가까운 리니어한 처리 성능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얼타임 확장 기능은 이제 그 현재 구성되어 있는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노드를 느리거나 줄일 때 이 과정을 업무 중단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노드를 예를 들면 10개의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사용하다가 5개의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사용자가 새롭게 노드를 추가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15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새롭게 재로딩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새롭게 재로딩하는 과정은 기존 MySQL DB에 있는 이제 베이스 테이블로 읽어서 이제 데이터를 15개의 히트웨이브 클러스터 노드에 이제 새롭게 재분배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사실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시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MySQL DB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MySQL에서 수행되던 OLTP 업무는 그대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뭐 히트웨이브에서 예전에 돌던 분석 쿼리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MySQL에서 수행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리얼타임 확장 기능은 노드를 뭐 추가했을 때 새롭게 추가된 노드에 대한 재분배를 아주 빠르게 수행해주고 그리고 노드에 대한 데이터 재분배 작업이 끝나면 새롭게 추가된 노드에서 쿼리를 이제 수행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용자는 히트웨이브 클러스터에 대한 업무 중단 없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클러스터 노드를 늘리고 줄이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얼타임 확장은 클러스터 리사이즈 작업 중에도 모든 업무가 중단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에서부터 64개까지 이제 원하는 개수의 클러스터 노드로 이제 개수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사이즈에 맞는 최소 이제 클러스터 노드 개수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리사이즈가 끝나고 나면 데이터는 모든 노드에 이제 균등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처리 성능이 이제 항상 일정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즈 작업 중에 최소한의 데이터 이동을 함으로 해서 리사이즈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 베이스 테이블로부터 읽어서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된 히트웨이브 노드에다 데이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에 있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로부터 새롭게 추가된 노드에 데이터를 재분산하기 때문에 리사이즈 타임은 데이터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얼타임 확장과 관련해서 다른 이제
분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정된 클러스터 크기로만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용자가 어떤 32개 노드의 어떤 뭐 클러스터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몇 개 정도만 더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64개 노드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AWS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쿼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소 빌딩 블록이 뭐 4, 12, 48 vCPU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용량으로 딱 핏하게 타이트하게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리사이즈 하는 과정 중에 10에서 15분 정도의 이제 쿼리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사이즈가 끝나고 난 뒤에도 데이터는 이제 그 새롭게 추가된 노드에 이제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수동으로 데이터를 리밸런싱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트웨이브의 압축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히트웨이브 노드에 41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2배인 82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하나의 히트웨이브 노드에 이제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4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히트웨이브로 올리면 약 10개의 히트웨이브 노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5개의 히트웨이브 노드로만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노드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처리 성능은 그에 비례해서 이 수행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줄어든 비용 대비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보면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ySQL 히트웨이브 데모를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처음에 히트웨이브 데모를 구성할 때 이제 각 기능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히트웨이브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로딩하고 히트웨이브에서 쿼리를 돌려서 성능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살펴보는 이런 전체 과정을 하나의 데모로 만들었습니다. 즉 히트웨이브를 예를 들면 기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운영하다가 이제 분석 쿼리의 성능 문제가 있어서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데모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히트웨이브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과, 그리고 히트웨이브를 구성하고 나면 사용자들은 쿼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도 쿼리 성능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는 약간 중간에 이제 좀 몇 분 단위로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서 사실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실제로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히트웨이브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기존 MySQL DB에 히트웨이브를 추가하고 추가된 히트웨이브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로딩한 후 히트웨이브를 사용하기 전후에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용하여 히트웨이브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ySQL DB는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도 로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OCI 콘솔에서 구성되어 있는 MySQL DB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보면 히트웨이브 클러스터는 디세이블 상태로 아직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히트웨이브를 구성하기 전에 MySQL DB에 대해 먼저 분석 쿼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후 히트웨이브를 구성한 후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MySQL DB로 접속한 후 쿼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 15개 정도의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부킹 테이블이 가장 큰 테이블로 데이터 건수가 약 5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항공사별로 예약 건수를 조회하는 분석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히드웨이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ySQL DB에서 쿼리가 수행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쿼리 수행 시간이 약 1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럼 히드웨이브를 구성한 후 동일한 쿼리의 수행 시간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드웨이브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OCI 콘솔에서 More Action at the 히드웨이브 클러스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히드웨이브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히드웨이브 각 노드에 쉐입을 선택한 후 원하는 노드 수만 지정해주면 바로 히드웨이브 클러스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Estimate Node Count를 클릭하여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 하나인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enerate Estimate를 클릭하여 전체 사용되는 메모리 양을 예측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Generate Estimate 과정에서 원하는 스키마를 선택해서 이 스키마가 히드웨이브에 로딩될 때 어느 정도 메모리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 히드웨이브의 메모리가 약 1.49기가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스키마 선택뿐만 아니라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하거나 삭제해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히드웨이브 메모리 사용량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ply Node Count Estimate를 클릭하여 여기서 예측한 노드 개수를 사용하여 히드웨이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히드웨이브 클러스터를 클릭하여 히드웨이브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드웨이브 클러스터 노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개의 노드가 액티브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성된 히드웨이브에 데이터를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작업은 히드웨이브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 하나인 오토 패러렐 로딩 기능을 사용하여 아주 쉽고 빠르게 로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패러렐 로딩 기능은 시스템 히드웨이브 언더바 로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테이블을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테이블별로 로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패러렐 로딩 기능은 각 테이블별로 데이터 사이즈를 분석해서 각 테이블별로 패러렐 디그리를 다르게 설정하여 테이블을 로딩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로딩 속도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블들이 패신저 디테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하나를 사용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플라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스레드로 로딩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부킹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스레드로 각 테이블별로 서로 다른 패러렐 디그리를 사용하여 로딩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드웨이브의 데이터가 로딩이 완료되었는데 아까 수행했던 동일한 쿼리를 다시 한번 수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한 쿼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0.3초 만에 쿼리가 수행되었습니다. 즉 아까 MySQL DB에서 수행했을 때 10초 정도 소요된 쿼리가 히드웨이브를 사용했을 경우 약 0.3초로 아주 빠르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쿼리를 전혀 수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DB 접속 환경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아주 빠른 쿼리 수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한 패턴의 쿼리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하여 히드웨이브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비교를 위해 2개의 터미널에서 쿼리를 동시에 수행하여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드웨이브는 디폴트로 옵티마이즈가 판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왼쪽 세션에서는 히드웨이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set 세션 명령으로 히드웨이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세션 use secondary engine을 off로 설정할 경우에는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MySQL DB에서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리는 비행 경로별 월별 예약 건수를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쿼리가 1.4초 만에 쿼리가 수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쿼리가 약 14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항공사별 승객 수와 평균 나이를 조회하는 쿼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때는 약 0.3초 만에 쿼리 수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쿼리가 13초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자, 그리고 항공사별, 예를 들면 판매 금액을 조회하는 쿼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때는 이 쿼리의 경우에는 약 0.2초가 되지 않는 시간에 수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쿼리의 경우에는 약 54초가 걸렸습니다.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별 예약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는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 쿼리의 경우에도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때는 약 0.1초 만에 쿼리 수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12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패턴의 분석 쿼리를 수행하여 히트웨이브가 쿼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자나 개발자는 기존의 쿼리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리고 DB 접속하는 방식이나 환경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쿼리 수행 시간을 보시면 MySQL에서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쿼리를 보면 MySQL에서 이제 12초 정도에 수행되었지만 해당 쿼리는 테스트를 위해 컨트리 조건을 수행하여 전체 5천만 건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해 중에서 약 250만 건의 데이터만 액세스하도록 수행을 하였습니다. 만약 5천만 건 데이터 전체를 조회할 경우에 성능 차이는 훨씬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수행 시간을 예상해보면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쿼리를 약간 수정하여 컨트리 조건을 제거해서 5천만 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할 때 히트웨이브 사용 유무에 따라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에서 컨트리 조건을 제거하고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웨이브를 사용할 경우에 컨트리 조건을 제거하여 5천만 건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할 경우에도 약 0.45초 만에 쿼리 수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4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조회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즉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히트웨이브의 성능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어드바이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에 사용자가 수행했던 쿼리들을 분석하여 테이블별 최적의 데이터 분산키를 제안해주고 성능 개선 비율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한된 결과를 참조하여 재분산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오토 패러렐 로딩처럼 간단한 함수인 시스템 히트웨이브 언더바 어드바이즈라는 함수를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어드바이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는 system.hitwave underbar advisor 함수를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위의 지금 수행된 결과를 보시면 한 가지 테이블에 대한 분할 컬럼을 새롭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즉 부킹 테이블에 대해서
기존의 부킹 아이디 컬럼으로 파티션되어 있던 데이터를 새롭게 플라이트 아이디 컬럼으로 새롭게 파티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성능 개선은 약 1.1% 정도가 개선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었네요. 아마 지금은 데이터가 사이즈가 작아서 콜의 성능 개선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제안된 플라이트 아이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쿼리들을 살펴보시면 조인되는 많은 조건들이 부킹 테이블의 조인 조건이 플라이트 아이디 컬럼으로 조인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플라이트 아이디 컬럼으로 데이터를 분산할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해당 아래 쿼리를 수행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킹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업로드 한 다음에 파티션 키를 새롭게 지정해주고 데이터를 다시 히트웨이브로 로딩하는 이런 과정을 스크립트로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스크립트를 보고 이제 필요한 시점에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모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히트웨이브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 히트웨이브와 아마존 오로라와의 비교입니다. 이때 4TB PCH 환경에서 쿼리를 수행했는데 성능은 처리 속도는 약 1400배 빠르게 수행했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은 약 절반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오로라에 비해서 엄청난 빠르게 쿼리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레드시프트 아쿠아와의 성능 비교입니다. 이때는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좀 더 크게 10TB TPCH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이때 쿼리 수행 속도는 6.8배 빠르고 이제 전체 비용은 2분의 1의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 약 13배 더 좋은 히트웨이브가 레드시프트 대비 13배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이제 평가할 때는 쿼리 수행 속도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제 히트웨이브도 노드를 계속 증설하면 쿼리 수행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이렇게 높은 확장성을 보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쓰면 성능은 빨라지는 사실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건 뭐 다른 이제 분석 전용 데이터베이스도 일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이제 비용과 성능의 관계를 같이 비교해주는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의 비교입니다. 이때도 10TB 이제 TPCH 환경인데 성능은 6.8배 빠르고 비용은 이제 5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테라로 데이터 사이즈를 좀 더 키웠을 때의 성능 결과입니다. 이때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 시냅스, 빅쿼리 모두 이제 가능한 이제 분석 DB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때 히트웨이브는 이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 살펴보면 뭐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이제 44배까지 더 좋은 프라이스 퍼포먼스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행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 이제 10TB TPC-DH 환경입니다. 이제 TPC-DH는 이제 TPC-H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테이블 구성이나 스키마 구성이 훨씬 더 복잡하고 이런 복잡한 스키마에 따라서 이제 수행되는 쿼리도 개수도 많고 쿼리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복잡한 이제 쿼리가 수행되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스큐가 일정 수준 스큐가 있어서 이제 실제 운영 환경의 데이터나 쿼리 유형과 비슷하게 이제 수행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이 TPC-DS 10테라 환경에서도 MySQL 히트웨이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면 약 5배에서 약 15배 더 좋은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 환경은 이제 믹스드 부하 성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다 이제 분석 쿼리만 수행했을 때 결과인데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OLTP가 돌고 분석 쿼리가 같이 돌 때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이 이제 믹스로 부하가 발생할 때 성능이 중요합니다. 다음 테스트는
이제 이 믹스드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제 두 가지 믹스드 환경의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오로라 대비 이제 분석 쿼리의 성능은 레이턴시 기준으로 이제 18배 더 빠르게 수행되었고, 스루풋 기준으로 보면 약 110배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60%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퍼포먼스 기준으로는 약 42배 정도 좋은 이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스드, 그러니까 OLTP와 분석 쿼리가 동시에 수행될 때 OLTP의 성능을 보면 오로라나 레드시프트나 히트웨이브나 모두 레이턴시나 스루풋 모두 일정하게 OLTP 성능은 거의 변화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믹스드 환경에 대한 테스트는 오로라하고의 비교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뭐 레드시프트나 스노플레이크나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분석 전용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OLTP 트랜잭션 자체를 이제 수행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오로라와의 성능 비교 결과만 있습니다. 이제 성능 비교를 마치고 이제 히트웨이브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웨이브가 이제 사실 출시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제 히트웨이브를 사용하여 다양한 성능 개선과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뭐 에스투다닷컴이나 뭐 지니어스 소노리티, 뭐 테트리스, VR 글래스 등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쿼리 수행 속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는 비용이 절감하였다라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장점을 이제 고객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고객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에스투다닷컴은 이제 브라질에서 있는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구글 빅쿼리에서 히트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약 300배 이제 빠른 성능을 달성했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되던 ETL 작업을 제거하고, 그리고 페이퍼 유저 비용 모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약 85%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소노리티라는 일본의 이제 비디오 게임 개발사인데, 이제 포켓몬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게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게임 경험을 좀 더 좋은 게임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히트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그 2~3시간 걸리던 작업을 2~3분으로 복잡한 쿼리 성능을 약 90배 정도 이제 향상시켰고, 그리고 분석 시스템을 위해서 별도의 ETL을 이제 분석 시스템으로 ETL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그리고 분석 시스템을 위한 전용 이제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ETL과 분석 도구를 제거하고, 그리고 OLTP와 올랩 워크로드 모드를 하나의 MySQL 히트웨이브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ETL 작업이었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즉각적으로 이제 게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석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3i는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6테라의 데이터를 오로라에서 MySQL 히트웨이브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고, 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전혀 변경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고, 그리고 복잡한 쿼리의 경우에는 1000배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 이제 부하의 평균을 보면 약 85%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제 이루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은 이제 60% 절감하였다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고객 사례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능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플리케이션 코드 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히트웨이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을 좀 서머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ySQL 히트웨이브는 OLTP와 올랩 분석 업무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MySQL 히트웨이브는 기존 MySQL 어플리케이션을 수정 없이 그대로 수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MySQL 히트웨이브는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분석 시스템 대비 최고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분석 시스템 대비 약 15배에서 36배 정도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히트웨이브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아주 쉽게 히트웨이브를 구성하고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MySQL 히드웨이브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만 제공되고, 그리고 MySQL 개발팀에서 개발 운영 관리하는 이제 유일한 MySQL 서비스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쳤는데, 아까 이 데모에 나왔던 내용은 오라클 이제 라이브 랩에서 핸즈온 랩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이 스크립트를 따라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MySQL 오라클 라이브 랩에서 MySQL 히트웨이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핸즈온 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